일제에서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을 이거를 알면 더 복잡할 수가 이거 뭐 한정사설 나오긴 나오는데 네 나왔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정분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정분사라는 것도 별다를 게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더 너희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고 이거 동사 원형을 봤을 때 이 동사 원형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많이 틀려 어메이징가 뭐야? 남을 즐겁게 하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어메이징은 즐겁게 해주는 거고, 즐겁게 하는. 그 다음에 어메이징은 즐겁게 하는. 어메이징은 뭐야? 놀라게 된 거. 뭐 놀라게 하는, 즐겁게 하는. 즐겁게 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뮤즈도 마찬가지지? 즐겁게 하다기 때문에 어뮤즈는 즐겁게 된 거고, 어뮤징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뜻이야. 역시 뭘로 이해된다? 능동, 수동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본뜻을 안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사의 본뜻을 안 다음에 응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가는 시험 때 더 헛갈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은 현재 분사 했던 거 여기는 이제 우리 숙제가 아니었으니까는 넘어가 보자. He was dreaming or dreamed of becoming a national hero for his country. 자, 이 문제를 보면은 그가 지금 꿈꾸는 중이단 말이야. 그가 꿈을 꾸는 거지 꿈꿔진 게 아니잖아. 능동의 의미니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Dreaming of. 물론 이게 이제 진행 시제이기도 하지. 현재 진행 시제이기도 한데 현재 진행 시제 자체가 원래 비동사랑 현재 분사랑 있으면서 그 사람이 꿈을 꾼 거잖아. 능동의 의미니까. The registration will take place online. 자, 이거는 등록은 벌어질 것이다. 온라인으로. 네, 시작해서 이거 분사구문인데 그냥 나와버린 거야. 분사구문 시작해서 등록이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작해서 등록이 시작한다. 스타트 스타팅이 되는 거지. 스타티드를 안 하고 아니 얘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어떤 사건이 시작하다라고 할 때 스타트가 일형식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 스타팅 등록이 시작한다. 그냥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she and I worked on the. 자, 이게 과거분사가 원래 꾸미는 과거분사. 꾸미는 과거분사는 우리가 타동사만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떨어진. 원래 fallen 일형식 자동사인데 그냥 과정적으로 떨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llen이 있다고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이게 fallen. 그래서 얘는 일형식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분사가 돼. 수동의 의미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떨어져 있는 수동의 의미는 없어. 떨어져 있는 그 떨어진 나뭇잎 이렇게 된다. Do you know the man?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Do you know the man? 는 남자를 알고 있니? 어떤 남자야? 서 있는. 자,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지. 서 있는 남자. 왜? no가 이런 식으로 오형식이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고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로 꾸며주고 있는 거지. 뒤에서 창문 근처에 서 있는 남자. 그 다음에 5번 flashly baking potato야 baked potato야? baked지? 구워진 감자니까 신선하게 구워진 감자. 됐죠? 그 다음에 supporting human reasoning with more structuring AI-based tools may be helpful. 인간의 사고를 도와주는 것은 자 어떤 more structuring AI-based tools, more structured AI-based tools 더 많이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뜻이 뭐니? 뭐뭐를 구조화하다라는 뜻이거든.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돕는 건데 more structuring AI based tools가 아니면 more structured AI based tools가 그렇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structured AI based tools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더 많은 구성이 되어 있는 AIS를 기준으로 한 툴. 그래서 얘도 structured도 AI based tools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얘를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The old woman sold 보일은 뭐뭐를 끓이다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끌려진 달걀 하지 말고 그냥 관용적으로 삶은 달걀 할 때 삶은 달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보일드지. 보일링은 끓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글지글. 근데 끓여진 거니까는 보일드.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come to us with meanings already. 자, 이건 여러분이 좀 어려울 텐데, 자, 그 언어적인 원천, 언어적인 자원들이야. 우리가 사용하려고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들은 이게 주어야. 자, 우리에게 온다. 그 의미들이 이거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데 의미들을 가지고 온다. 이미 그것들 안에 즉 언어 자원들 안에 심겨져 있는 이거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심겨져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인베드가 뭐뭐를 심다야. 근데 이제 의미들이 심는 의미가 아니라 심겨져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이 언어 자원들 안에 심겨져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embedded가 온다는 건데 일단 이건 여러분이 좀 고3 거는 일단 몰라도 그냥 넘어간다.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just 자 체어인데 깨트리는 체어겠어? 깨어진 체어겠어? 깨어진 broken 체어. 자 이거는 수능 변형이라고 하지만은 문장 자체가 어렵지가 않지. 그는 다른 버스를 봤다. 이거 답이 뭐가 와야 돼? coming이니 came이니? 자 봐봐. coming이야 came이야? 응? coming이지. 아니 쓰면은 얘들아 지각동사잖아. 어?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건 얘가 오는다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게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목적격? 보호잖아. came은 과거 시제잖아. 심지어 come came come. 다른 버스가 왔었다라는 문장이 오지 않는 거야 지금. 알겠니? 뭐가 와야 돼? 목적격 보호가 와야지. 버스가 오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니까 뭐가 와야 돼? coming이 와야 되잖아. coming이 아니면 차라리 come이 오든지. 동사 원형. 왜? 지각 동사니까. 그렇지? 자 근데 이게 어떤 버스냐면 버스가 오고 있는 걸 봤어. 자 뒤에 있는 이 지금 이 관계 대명사절이 저 앞에 있는 different parts를 꾸미는 거야. 버스가 오는 걸 봤다. 어떤 버스야? 곧장 그의 일터로 향하는 버스가 오고 있는 걸 봤다. 아니 왜 얘가 이렇게 뒤에 있죠?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버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가 너무 멀어지니까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이 사람들의 글쓰기 스킬인데 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서술면서 글을 이렇게 쓰면 또 틀렸다고 하겠지.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변형적으로 할 때가 있어. 약간 변칙적으로. 그 다음에 he saw the woman. 답이 뭐야? 스탠딩이잖아. 아니 똑같잖아 위에랑 지금. 그는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 스투드가 올 수가 없다니까. 과거 시제가 올 수가 없어. 지금 지각동사인데. 근데 she heard an announcement. saying이니 said니? 여기서는 어떻게 발표가 말하냐라고 되는 건데 발표가 어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다는 의미의 say야. 그래서 얘가 지금 둘이 능동관계라고 해도 돼.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발표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발표. 뭐라고 전달하고 있어? 그녀의 비행편이 지금 지연되었다라고 전달하는 발표가 전달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형식이지. 전달하는 발표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발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들었다 하면 되는 거고 4번은 스크리밍이니 스크림드니? 응? 밍이지. 왜? 허드가 몇 형식? 5형식 지각동사니까 그 남자 소리 지르는 거잖아. 과거 시제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지각동사니까. I had my wisdom tooth. wisdom tooth가 뭐냐면 너의 사랑니야. 사랑니. wisdom tooth가. 자 답이 뭐가 와야 될까? 그렇지. 풀 두지. 왜 사랑니가 뽑니? 뽑혀지니? 뽑혀지니까 풀도. 이게 헤드가 5형식 사역동사인 거잖아. 사랑니가 뽑혀지게 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봐라고.
가졌다고 하면 이상하지. 난 사랑니를 가졌다. 그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했어도 뽑혀진 사랑니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랑니를 가지고 있다. 뽑다.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왜? 뒤에 동사가 와 있으니까 아하 얘가 지금 사역동사구나를 알아채서 삼형식에서 네 머릿속에서 삼형식 해부에서 오형식 해부로 머리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봐야 되는데 목적어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니까는 목적격 보어가 와야지. 쉬번도 되게 말을 어렵게 했지만 이거 지금 수능이라고 돼 있지만은 상당히 단순한 문장이야. 한번 보세요. 답이 뭘까? 그렇지. 지금 나티스도 몇 형식이야? 5형식이잖아. 지각동사. 그는 알아챘어. 그녀는 알아챘어. 그가 종종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를,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강요하는 거를. 그건 어쨌든 이 목적어가 밀려지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미는 거야? 왜? 힘세프가 목적어잖아. 이 푸시에. 자기 자신을 미는 거잖아. 그치?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보호에 지금 푸싱이 오는데 notice드잖아. notice는 원래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고 the message was 리튼이 적혀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he finally had his car. 자, 그는 그의 자동차가 고치게 했겠니? 고쳐지게 했겠니? 당하는 거니까는 수동이니까는 이게 와야지. fixed가 당연히. The girl sat by the window. 자, 이건 분사구문이야. 오늘 배울 분사구문. 그녀는 창문에 앉아 있었다. 들으면서. 자, 이게 더 걸 주절을 설명하는 건데 주절의 주어를 얘가 들려진 거니 들으면서니 들으면서 능동이니까 이건 분사구문이야. 이거를 주격보호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혼동을 줘. 왜냐면 우리는 이 일형식 동사에서 주격보호가 있다. 이게 더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깔끔한 설명이다. 다른 거랑 배치가 안 되면서 위반이 안 되면서 10번. 자, 10번부터 지금 14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답이 10번에 답이 뭐예요? done이지. 그녀는 그녀의 손톱이 하게 했겠니? 되어지게 했겠니? done. 그 다음에 her heart remained breaking이야 broken이야? broken이지. 좀 그녀의 마음은 마음이 깼겠니? 깨어진 상태였겠니? 깨어진 상태로 있었다. 이거 remain이 몇 형식이지? 이형식이잖아. 뭐뭐한 상태로 있다. 그렇지? 뭐뭐한 상태로 있다. 이형식이잖아. 그럼 이거는 뒤에는 주격 보호고 그녀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마음에 누굴 깨뜨리겠어. 자기가 깨어져 있지. 뭐하네. 브레이크업이 뭐니? 이별이야 이별. 이별 후에 마음이 깨진 상태로 있었다. We would watch a shooting star. We could watch a shooting star.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아까 fallen은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그랬어. 이게 떨어져 버리는. 이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슈팅스타가 떨어진 걸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에 완전히 팍 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보도 그렇게 안 쓰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alling이겠지. 그다음에 13번 I did my bicycle. 나는 내 자전거가 훔쳐지게. 자, 그냥 일단 직역을 하면 훔쳐지게 했다라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상한 거고 나는 사실은 내 자전거가 훔쳐진 걸 약간 당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 The building looked severely.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이야 룩이? 목적어가 뭐니? 이형식이지. 룩만 있으면 이형식이라고 했잖아. 빌딩은 뭐뭐하게 보였다. 어떻게? 심각하게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이게 뭐야? 그러면 무슨 격보야? 주격보지. 시별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그거 룩은 오형식이 안 돼. 룩앳이 오형식이 룩앳이 오형식이 되는 거지. 뭐뭐가 뭐뭐 하는 것보다. 룩 자체는 목적어가 뭐다. 절대 목적어가 뭐다. 룩만 있어갖고는. 시별리는 목적어가 아니지. 심각하게라는 뭐야? 부사잖아, 부사. 자, 제임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거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 목적어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사니까 목적어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얘는 목적어를 받는 동사도 아니고. James thinks bungee jumping was a 자, 이 think는 그냥 삼형식이잖아. 뒤에 대절이 지금 명사들에서 대신 생략된 거야. 번지 점프가 어떤 experience라고 생각을 했다. 자,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가 의미상 주어인데 experience가 terrifying가 뭘까 얘다. terrifying가 남을 겁나게 겁을 주다. 남에게 겁을 주다. 겁을 주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지가 겁을 먹게 된 거야? 겁을 주는 거야? 겁을 주는 경험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terrifying. 테러불이 끔찍한이고 terrifying은 겁을 주다야. terrify. 테러가 이제 공포라는 뜻이 있어. 테러란 말 들어봤잖아. 테러리즘, 테러. terrifying이가 아주 무서운 경험. 아주 무서운 경험을 생각하고 terrified는 겁을 느끼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너희가 이걸 풀면 되는 거야. 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요거 하나 보자. 이거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책에 있고도 하니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 되면서 이거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에 주목부로서 명사야. 명사. 동명사는 명사 위에서나 명사 역할에 명사 역할. 100% 명사 역할. 근데 현재분사는 일단은 형용사 역할, 또 분사 구문에서는 부사 역할. 둘의 역할이 완전 달라. 똑같이 ing가 생겼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 근데 똑같이 ing도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사잖아. 여기까지 명사, 주어.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 이게 주어잖아. 아니, 목적으로 난 시작했다 뭐를 일기를 쓰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문제로 조금 나오면 이게 구식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걸 내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보면 슬리핑 백이면 이게 만약에 현재 분사라고 생각한다면 자고 있는 가방인데 자고 있는 가방이 말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자는 것을 위한 가방이네. 그러면 이 슬리핑은 무슨 사다? 동명사야. 그래서 동명사일 때는 꾸미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뜻이 있다고? 뭐뭐 하기 위한. 명사랑 같이 있을 때 평상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야. 또 정확히 봐야지. 합성 명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사랑 붙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명사랑 붙어 있을 때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동명사다. 하고 있는은 현재 분사고. 밑에도 보자. 다이닝룸 식사를 하는 가방, 식사를 하고 있는 방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식사하기 위한 방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사다? 동명사야. 동명사. 현재 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그녀는 매우 흥미롭게 해주는 남을 흥미를 끄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had a lot of fascinating story. 가지고 있는 뭐를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 fascinate 하면 남을 끌어모으는, 남을 매료시키다야. fascinate 누구누구를 매료시키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남을 매료시키는 거니까 fascinating이 되는 거지. 매료시키는 이야기. 이건 다 현재 분사.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는 동명사가 안 돼. 이게 보호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명사로서의 보호 자리를 말하는 거고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알겠지?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는 동명사가 아니라고 무슨 분사라고? 현재 분사야. 이거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비동사 다음에 있는 여기에 예문도 안 나왔네. 이거 보통은 비동사 다음에 있는 주격보호야. 주격보호. 주격보호야. 비동사 다음에.
나 다 못 적어도 이들이 알아서 적어. 나는 지금 이거 다 못 적어. 비동사 다음에 있는 주격보고 지금 오형식의 목적격보는 현재 분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건 여러분이 다 풀어오면 돼. 이거 중학교 문제야 사실은. 다 풀어오면 되는 거고 동명사면도 현재 분사면 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수능 문제는 너네한테 아직 너무 힘들 거니까 그럼 풀지 말고 여긴 다 풀지 말고 지금 수능을 쓰지 않은 1, 2번이랑 지금 한번 10번 그 세 개만 풀어봐. 지금 1, 2번이랑 10번. 나머지는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풀어보는 건 안 말리는데 지금은 내가 풀게 하지 않는다. 자, 1번 보자. 이 동명상고관이 분사인고관이 얘들아. 동명사야. 중요하다. 자, 투부정사가 지금 의미상 주어지. 투부정사 진주어죠.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진주어. 중요하다 뭐가? 열심히 일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병렬되어 있는 거야. 투부정사 병렬 땐 두 번째 투 안 쓰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뭐를 멈추지 않아? 너 자신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삼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삼형식 투부정사인데 얘의 목적어가 뭐야? believing인 거지. 그래서 네 자신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never stop이니까 멈추지 않는 것. 투부정사는 엮여서 to never stop이란 말이야. 멈추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는 명사죠.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동명사란 이야기인 거지. 그 다음에 2번 The teacher explained the complex question. 그 선생님은 복잡한 질문을 설명하셨어요. 단순한 예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 이거 뭔 거 같니? 이거 동명사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우리 원래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되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뭐야? 단순한 예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거야. by ing. 정말 여러 경우가 있는데 by ing 정말 대표적이야. 그래서 단순한 예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걸 현재분사하면 사용하는 단순한 예시, 사용하는 단순한 예시 다 조심해야 되는 거지. 물론 b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ing가 온다 하던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예시, 자, 꾸밈을 받는 게 예시잖아. 예시가 사용을 하겠니? 사용되어지겠니? 사용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예시를 사용하는 것, 예시를 사용함으로써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예시를 사용하는 것로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야. 투부정사도 안 돼. 뭐 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동명사만 동사의 변화형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동명사다. 똑같은 명사적 용법인 투부정사도 전치사의 목적어는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명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 동명사밖에 없다. The cat is 10번에 The cat is sitting on the couch and enjoying the warm sunlight. 좀 쉽죠? 이거 동명사예요? 아니면 현재 분사예요? 분사야. 자, 이게 동명사면 그 고양이는 앉아있는 것이다.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이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뭐뭐하는 중이잖아. 뭐뭐하는 중이다. 이거는 뭐야?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가 능동 진행이잖아. 앉아있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자,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여기서 끊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을 하면 헛갈려요. 분사 구문을 하고 나면 맨 앞에 ing가 있을 때 이게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를 되게 고민하는데, 일단은 여기 컴마도 없고, 그 다음에 동사로 이어지는데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모든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돼. 얘가 서술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중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야. 뭐 할 수 있는 거? 너의 반응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 좀 어려운 말인데 prioritize가 뭐 우선순위를 매기다야. 어쨌든 여기서 너의 핵심은 너의 반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사라고? 동명사라는 거지. 이것이 너로 하여금 더 깊이 개인들과 관련을 가질 수 있게, 개인들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준다. 뭔 얘기인지 우리 앞뒤를 모르니까는 이 문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이거 동명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이건 쉽지. 이거 동명사겠니 현재 분사겠니? 만드는 소리? 이상하잖아. 소리가 만들어겠니 만들어졌겠니? 만들어지지. 메이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현재 분사가 아니고, 그의 자동차가 시작했다,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스타트 다음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올 수 있잖아. 스타트는 목적어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중학교 문법이. 스타트는 뒤에 동사 변화형이 목적어로 올 때 뭐 올 수 있지? 투부정사랑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동명사 두 개가 다 가능한 동사야. 스타트, 비긴. 자, 그래서 그의 자동차 엔진이 소음을 내기를 시작했다. 목적어니까 뭐야? 동명사지. 자, 8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끊어보자. 지금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지금 by 다음에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하고 때로는 그 강아지들이 이기게 하는 것으로써야. 그러니까 by 다음에 지금 and가 있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거라 그래? 병렬 관계잖아. 그러면 앞에가 by가 있으니까는 by ing, 더 아주 부드럽게 좀 몸싸움을 레슬링을 해주는 것으로써 동명사인 거지. 아까랑 똑같아. by의 뭐야? 목적어야. 전치사 by의 목적어. 그럼 이게 동명사면 병렬돼 있으니까 뒤에도 뭐야? 동명사인 거지. 자, 그래서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하고 때로는 그 강아지들 이기게 해줌으로써 더 나이가 든 개들이 어린 새끼들을 격려해준다. 뭐 이런 문장이에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지금 길어 보이는데 9번 Natural disaster and aging are two problems. 자연재해와 노화가 두 개의 문제인데, 자, 관계대명사 시작이야. 두 개의 문제. 관계대명사 시작. 그 다음에 뭐야? 이 안에서 주어가 사회가 다루어야 하는, 다루어 온. 이 딜링은 형용사로 쓰이고 있지를 않지 지금. 그런데 뭐야? 진행 시제잖아. 진행 시제의 일부. 다루고 있는, 다루어 오다, 다루어 오는 중이다. 현재 분사지. 분사야 분사. 분사인데 쓰임새는 지금 진행 시제의 일부인 본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지. 아무튼 현재 분사야. 근데 쓰임새는 형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로 쓰인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 뭐를 쓰이는 거야? 본동사지.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진행 본동사. 진행 본동사죠.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가 다루어 온 두 가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일단 여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도전하려면 도전해보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간다. 자, 분사 구문인데 이걸 보지 않고 다시 내가 준 유인물에서.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나중에 그 분사에다가 붙여. 분사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 분사를, 알겠지? 단권화를 시켜. 단권화. 한 책에 중요한 게 다 모아져 있어야 되는 게 공부의 기본적인 거야. 단권화. 자료로만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나중에 다 잃어버릴 뿐더러 머릿속에 논리가 생기질 않아. 단권화를 시키라고. 단권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야. 영어만 그러는 거 아니야. 특히 사회과학 같은 거 암기 과목은 더더욱 심하고 우리 단권화가. 자, 그러면 이제 분사 총정리를 다시 준 유인물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보면은 크게 분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썼는데, 분사 역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형용사 역할. 제한정용법, 사수조정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게 무슨 역할? 부사절 역할이 있고, 아까 내가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다번으로 가면 분사의 역할 중에서 추가적 역할이 있는데 이게 뭐야? 본동사의 일부일 때가 있다. 본동사. 얘가 본동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진행 시제. 이거는 BING. 수동태, BPP. 다 본동사의 일부지 지금.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지만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뭐야? have, has, had 다음에 바로 과거 분사가 올 때. 자, 이때는 과거 분사지만은 수동의 의미가 없고 뭐다? 완료의 의미만 있어서 완료 시제인데 수동태가 아니라 무슨 태라 그랬어? 능동태라 그랬어. 자, 일단 이건 집에 와서 너희가 다시 읽어보고 내가 설명을 짧게 했지만은 저걸 읽어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부사적 역할이다. 자, 부사적 역할은 원래 부사절을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부사구로 생략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부사적 역할이야. 그래서 이때의 분사를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무슨 구문이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분사 구가 아니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분사 구문. 분사 구는 분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뭐 분사 플러스 목적어, 분사 플러스 보어, 분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분사 구라고 했고, 분사 구문은 아예 얘를 말하는 거야. 부사절이 줄어들어 있는 거. 분사 구문을 사용해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예문을 보자. When she finished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을 때 그녀는 자러 갔다. 자, 이 문장에서 부사절이 뭐지? 단어 구절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또 안 돼. 단어 구절이 안 되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때 우리 단어 구절 했지? 복습을 제대로 해야겠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부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이야? 얘부터 호모까지 부사절이야. 누가 만들어? 지금 내가 한 설명이랑 똑같아. 부사절 종속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야. 원래 모든 부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하지. 수식어 중에서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 중에서 무슨 수식어겠니? 부사절이니까. 부사적 수식어지. 이름 자체가 부사절이잖니? 부사절이야. 자, 부사절의 특징은 반드시 완전한 절이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구성 요소가 다 있어. 얘가 삼형식이니까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지. 이게 부사절이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 수식하는 무슨 절? 이걸 주절이잖아, 주절. 부사절이 수식하는 주절. 자, 근데 분사구문은 주절을 건드리는 건 없습니다. 주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먼저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 그럴 때도 있어.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문제 보면은 아닌 애도 있었는데 일단은 원칙이 접속사를 없애주는 거야. 살려놓을 때도 있어. 접속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누구를 없애? 자, 주어가 같으면, 주어가 다르면 없애지 못해. 주어를 살려놔야 돼. 주어가 같으면 누구를 없애? 주어를 없애.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얘기해준 대로 하면 되게 간단해. 자, 부사절이 무슨 태? 능동태면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무슨 분사? 현재 분사지. 그래서 현재 분사말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 동사를. 그 동사를 뭘로 바꾸라고? 현재 분사로 전환시켜버리면 돼. 자, 반대로 이 부사절이 수동태면 그럼 뭐예요? BPP였겠지? 수동태니까는 뭐였겠어? 어떤 BPP잖아. 그치? 이거를 그냥 원래 수동의 의미가 비동사에 있어? PP에 있어? PP에 있잖아. 원래 수동의 의미는 비동사에 있어? 없어? 없었다고 내가 그때 수동태 할 때 얘기했어. 비동사는 그냥 이다다. 수동태에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과거분사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기면 되는 거야? 과거분사만 남겨버리면 되는 거야. 왜? 얘가 수동의 의미는 얘한테 있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부사절이 능동태면 동사를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로, 부사절이 수동태면 그냥 그 수동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누구만? 과거 분사만 남기면 이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를 부사구로, 그러면 이 구는 왜 부사구로 부르느냐? 자, 이 현재 분사만 남겨져 있으면 얘는 부사절이었지만 얘는 더 이상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분사는 서술어야 아니야? 아니잖아. 분사는 서술어가 못 된다고 했지? 그러면 주어 서술어 구조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 뭐라고 불러? 구야. 부사구. 분사구문은 무슨 구다? 부사구야. 분사구문은 다 100% 무슨 구라고? 부사구야. 절이 아니고 부사구야. 부사구. 부사구. 수식어인 건 똑같아 여전히. 근데 단위가 부사절에서 뭘로 바뀐 거야? 부사구로 바뀌는 게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 이 과거분사로 바뀌어도 역시 부사구야. 절이 아니지. 부사구예요. 얘는 부사절이었는데 부사구로 바뀐 거야. 자, 그럼 예문을 보자. 먼저 부사절이 능동태인 거. 여기도 나왔지. 다시 한번 보자. When she finished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일을 끝마쳤을 때. 자, finished가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갑자기 수동이야. 그녀가 끝마쳤는데 이게 왜 갑자기 수동태예요? 수동이야, 능동이에요? 능동이니까 뭘로 바꾸는 거야? finishing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finishing her homework. 그 일을 마친 후에 그녀는 어디로 갔어요? 자러 갔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너희가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이거를 바꾸라는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딸이 아니면은 이런 거는 안 나와 이제. 그냥 너희는 이거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서술형으로 문제를 줬는데 뭐 접속사를 쓰지 말고 문장을 만들어라는 말이 분사 구문을 사용하라는 말이야. 뭘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접속사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한국말로는 그녀는 그녀의 일을 마친 후에 자러 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단서로 접속사를 쓰지 마라 라고 하면은 너는 분사 구문을 써라는 말로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보자. After I came back home. 이게 부사절이지. 이 부사절이 지금 능동이야, 수동태야? 능동이지. 그러면은 무슨 분사 쓰면 되는 거야? 현재 분사. coming back home.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쓴 것서 헛갈리는 애들이 있어. came back home. 그리고 came을 맞다고 하는 애들 있다. 절대 안 돼. came은 분사야. 뭐야 이거는? 이 분사야 came이? 얘들아, came이 분사니? came은 뭐지? come이 뭐지? 과거 시제잖아. 그리고 자, 과거 시제는 분사 구문을 못 만들지. 과거 시제는 얘들아. 이거는 서술어잖아. 과거 시제. 그치? 그럴 뿐더러 지금은 능동태였으면은 이게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현재 분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분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coming으로 바뀌어야지. came이 아니고.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원칙을 보자. 접속사 없앴어.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이? 주어 없앴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태야? 능동태잖아. 능동태니까 뭘로 바꿨어? coming으로 바꿨다. 이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너희가 해석을 할 때 보자. 아까도 이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해석을 할 때 보자.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해. 분사 구문을 만나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 분사 구문의 주어가 누구겠니? 주절의 주어인 거야. 주절의 주어 다 잘 써놔.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분사 구문의 주어는 누구다? 누구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 해석을 할 때. 자, 원칙적으로 분사 구문의 주어는 누구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 원칙이라 그랬어. 원칙적으로는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분사 구문이 뒤에 있으면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분사 구문의 주어는 누굴까? 맨 뒤에 있으면. 근데 분사 구문이 이렇게 주절의 앞에 있으면 그냥 100%야. 분사 구문은 조금 얘가 자, 부사구라 그랬지. 우리 부사라는 게 영어가 아무리 순서의 언어지만 부사구는 좀 순서가 자유로운 편이지. 그래서 맨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맨 뒤에 들어갈 때도 있고 중간에 삽입돼 버릴 때도 있어. 부사라는 거는 원래. 그래서 꼭 분사 구문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 예문처럼 항상 문장 맨 앞에 있지 않아. 그럼 우리 해석할 때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거든. 맨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중간에 막 들어올 때도 있어. 컴마 해가지고 막 들어와 볼 때도 있고 문장 맨 앞에도 있는데 일단은
특히 가장 문장 앞에 있는 분사 구문은 얘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누구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야. 그럼 내가 집에 왔을 때가 되는 거지. 자,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에 맞아. 내가 이 동작을 지금 얘가 주어야. 그럼 I를 네가 생각을 해봐. I를 넣어봤어. I가 이 동작을 하겠니 당하겠니? 그러면 네가 coming이랑 과거 분사랑 골라야 될 때 상식적으로 얘가 동작을 하는 게 맞으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를 고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골라라고 할 때 선생님 지금 coming은 너무 확실하지만 특히 이런 거 finished, finishing 골라라고 한단 말이야 나중에. finishing이랑 finished도 골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너는 일단 얘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다? 주절의 주어야. 그럼 얘를 넣어봐. 이 주어를. 그러면 그녀가 숙제를 하는 게 맞냐? 숙제를 완성을 당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잖아. 심지어 목적어도 있으니까. 그치? 아, 그럼 여기 능동태였겠구나. 능동태였겠구나. 능동태구나. 능동이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슨 분사를 골라야 되는 거야? 현재 분사를 골라야 되는 거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문장을 만났어. 그러면 일단 100% 얘의 주어는 누구야? she야. 아, 그러면은 그녀의 숙제를 마친 후에 마친 사람이 누구야? 그녀인 거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마친 후에 그녀는 자러 갔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이 변환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환하는 문제라기보다 분사 구문을 만났을 때 일단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현재 분사면 아, 주어가 이 동작을 했구나. 그 다음 밑에 보겠지만 이게 과거 분사면은 아, 주어가 이 동작을 당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고등학생한테는 변환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부사절이 원래 수동태였어. 그러면 너무 간단하다. 이거를 중학교 때는 자, 그 버릇 없애야 돼. 자꾸 이 비잉을 남기는 애들 있거든. 이거 문장에서 볼 수가 없어. 빅리튼 이런 문장 실생활에서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어. being pp는 무슨 분사라고 그랬지? being pp 수동태 할 때 무슨 분사라고 그랬지? 봐,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 진행 과거 분사라고 했잖아. being pp는 무슨 분사라고 그랬었지? 진행 과거 분사라고 그랬지? 외워. 나 분명히 수동태 진행 시작 때 알려줬다. 자, 오히려 being pp를 써버리면은 어떤 어감이 있냐면 이게 프랑스어로 쓰여지고 있는 중에 이런 느낌을 줘버릴 수가 있어. 오히려 이제 진행 과거 분사의 느낌을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줘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형태의 글은 이게 진행 시제라는 느낌을 줘버리기 때문에 쓰지를 않아요. 진행이 아니면 그냥 뭐만 남기면 돼? 과거 분사만 남기면 돼. 수동태는 변환될 때. 자, 그 말은 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났어. Written in French, the book was hard to read. 자, 얘에 딱 보면 뭔가 분사만 있어. 뜬금없이. 그리고 콤마로 끊어졌고 그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등장을 하네. 그럼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란 말이야. 갑자기 막 프랑스어로 썼다. 누가 썼니? 그러면 갑자기 이 앞에 있는 누가 갑자기 누가 썼대. 그 책이 읽기 어려웠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아무 명사도 없어.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접속사도 없지. 그 다음에 갑자기 분사가 나타나고 콤마로 끊어지고 이게 명사가 시작되면은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 아,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 그러면은 얘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수동이라는 정보만 주는 거야. 그럼 얘의 주어가 누구야? 주절의 주어. 즉 더 북이 되는 거지. 아, 그럼 그 책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책이 쓰여졌구나. 아, 뭘로 쓰여졌어? 프랑스어로 그 책은 쓰여져가지고 그 책은 읽기가 어려웠네. 얘를 다시 부사절로 바꿀 때 as 써야 되냐, since 써야 되냐, 그거는 중학교 때 고민하는 거고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너는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이 동작을 한 게 누구냐? 아, 얘구나. 얘가 동작을 했냐, 당했냐. 그거를 이해해서 아, 책이 프랑스어로 쓰여졌는데 아, 그 책은 읽기가 어려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나 어법 문제에서는 반드시 지금 얘의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낸 다음에
내가 writing을 써야 되는지 written을 써야 되는지 책이 쓰겠니 쓰여지겠니? 그러면 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동태구나 여기는. 그러면 나는 무슨 분사를 써야 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무슨 분사?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이걸 고르거나 아니면 선수용어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자,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이제 좀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이게 많이 틀려. 이게 저번에도 내가 이거 수동태 할 때 얘기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사형식 수동태야. 사형식 수동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한 거야? 그 사람한테 전해진 거야? He was told면 그가 말을 했니? 그 사람이 들었니? 들은 거라고 했어. 내가 계속 be told는 주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주어가 들었다는 거야. 이 대세 내용을. 이 대시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대절 자체가 표시해놔야겠지. 알아서 대절이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 지금 he가 원래 간접 목적어였는데 주어로 변한 거지. 그래서 그에게 전해진 거야. 그에게 전해진 거야. 뭐가? 이 대절의 내용이. 그가 그에게 전해졌다. 그걸 좀 더 한 번 더 쉽게 하면 그가 들은 거지. 전해 들은 거지.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어. 뭐를? 그녀의 엄마가 지금 바닥에 쓰러지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놀랐어. 페인이 왜 있지? 놀라서 뭐 어떻게 됐대? 너무 많이 놀랐어. 서프라이즈 너무 많이 놀라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참백해 보였어요. 자, 근데 뒤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 분사 구문에서. 자, 그럼 이제 보여야지. 이렇게 told that을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사람이 말을 했대. 갑자기 상상해서 그래. 자, 그 사람이 말을 했어. 엄마가 떨어졌다고 그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놀랐대. 자기가 말하고 나서 자기가 놀라. 뭔 소리야 이게? 자, 이거 빙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는 진짜 중학교에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자꾸 답에 넣으면 이제는 니네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혹시 중학생한테도 이걸 가르치거든?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 그래? 이 비동사 being으로 바꿔. 그 다음에 나머지 쓰면 돼.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잖아. 이제 그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수동태야? 능동태야? 그러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라고? told로 가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네가 이런 문장을 만났어. 그러면 이게 주어가 있니 없니? 그러면 누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텔은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 형태가 같아 달라? 같이. 그러니까 엉뚱하게 갑자기 노베 베이스 없이 아마 이 노베이스 해석이 뭐냐? 갑자기 걔가 말했대. 엄마가 땅에 떨어져 걔가 말했어요. 그거 놀랐어. 이러고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이걸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고 이런 애를 만나면 무슨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분사 구문. 그리고 쭉 가다가 컴마 딱 끝났네? 100%인 거지. 알겠니? 현재 분사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현재 분사는 100%라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현재 분사는 얘가 했다가 컴마는 있는데 사실 뭔가 엉뚱한 얘기가 들어왔다가 여기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컴마 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일단은 다른 이야기고 얘가 주어고 동명사고 동사인 경우가 있어. 현재 분사는 좀 그런 걸 살펴봐야 돼. 그런데 과거 분사는 어떤 문장이 갑자기 이렇게 과거 시제만 나오는 문장이 주어도 없이 과거 시제의 동사만 나오는 문장이라는 거는 영어에 없어 얘들아. 명령문도 아니고 지금. 알겠니? 그러면 얘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분사인 거야. 그럼 얘 주절에 주어가 흰 거지. 그럼 너는 뭘 살펴야 돼? 과거 분사니까는 그 사람이 말을 한 거야? 말을 전에 들은 거야? 자,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하라는 거지. 수동태로. 그럼 그 사람이 들었어. 엄마가 땅에 떨어진 거 들어가지고 걔가 놀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건 거의 나오지 않아. 다만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넣어보고 이걸 여기서 고르게 하는 거야. 텔링. 고르게 만들어. 그 다음 고를 때 또 문제. 내가 형식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늘 하지. 텔은 사형식 동사야. 텔은 몇 형식이라고? 사형식 동사야. 말도 이상하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걔가 놀랐다. 그 말도 이상할 뿐더러 텔은 사형식이기 때문에 텔이랑 대 사이에 뭐가 왔어야 되는 거야? 텔링을 고르려면 직접 목적어가 대절이니까 간접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텔은 몇 형식 동사라고?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로 많이 써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 대절이 있으면 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직접 목적어가 대절이니까는 간접 목적어가 있었어야지. 누군가한테 뭐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놀랐다. 근데 여기 지금 간접 목적어 누구한테 말하는 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말도 이상하고. 아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전에 들었구나. 즉 이수동태구나. 사형식 수동태구나. 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한테 전에 진 거야. 그 사람이 들었다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너희가 복습을 안 하면 지금 들을 때는 아무리 아는 것 같지 날라가.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이 내는 다 유형들이야. 모든 분사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다 시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뭐를 하나 찍는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치한 말이고 학교마다 이제 어법의 문제 양이 다를 수 있는데 모든 분사는 또 나중에 우리가 배울 모든 관계 대명사 분사는 그냥 어법에 관련된 시험과 다 연관이 돼 있어. 그게 어법 문제건 아니면은 뭐 서술형 문제건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As the car was made in Germany, it is very reliable. 자동차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비행 같은 거 쓰지 말자. 그냥 바로 뭐 쓰면 돼? Made in Germany. The car is very reliable. reliable은 뭐야? 신뢰할 수 있는. 그럼 네가 해석을 할 때는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건 과거 시제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의 주어는 누구야? Made in Germany의 Made in Germany의 지금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더 카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해석을 할 때. 아 자동차가 독일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법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용 일치. 내용 일치가 뭐야?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 물어볼 때 선생님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분사 구문이 있던 문장이면 그거를 그렇게 내용 일치로 만들어.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가 말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말했다. 엄마가 쓰러져 그가 말했다.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전에 그런 거잖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진 않겠지. 자 그래서 차가 만들어졌어 독일에서. 그래서 매우 신뢰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내가 이거 다시 그래서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라 그랬어. 얘는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야. 주절의 주어. 자 그래서 주절의 주어랑 분사 구문의 이 분사 사이에 이게 능동수동을 이해해라. 즉 주어가 하는 것이냐 주절의 주어가 하는 것이냐 주절의 주어가 당하는 것을 이해해서 너희가 이런 문제를 고르면 되는 거야. 아 이거 그냥 내가 잘못돼 있지. 네, 보자. 예를 들어서 This tool will last for many years. 주절을 보면은 이 도구가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자 주절의 주어가 뭐야? This tool이지. 자 그러면 얘랑 이 분사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도구가 사용을 하겠니? 사용되어지겠니? 그럼 뭘 골라야 되는가? 답이 유지되는가? 위 뒤에도 풀어봐. 자, 첫 번째 거예요. 지구가 빛나는 파란색 원형처럼 보이는데 주절의 주어가 뭐예요? 지구죠. 지구죠. 그쵸? 지구가 달로부터 보겠어? 보여지겠어? 그러니까 쓰이려는 거야. 이거는 원래 뭐 뭘로 부사절로 바꿔라.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도 까다로운데 그건 중학교 문제고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지구가 달에서 보여지면 목격되면 seen. 밑에 주절의 주어가 뭐야? 그녀가 잠깐 짧은 낮잠을 자려 결정을 했는데 그녀가 느꼈어? 그녀가 누구한테 느껴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녀가 피곤하다고 느낀 거잖아. 그럴 뿐더러
자, felt를 고르려고 했다. 그러면은 자, 이 felt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아니, felt를 골랐으면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인데 feel tired니까 뭐야? 몇 형식 feel이야? 피곤하게 느끼다 몇 형식 feel이야? 피곤하다고 느끼다 몇 형식 feel이니? 이 형식이잖아. 지금 feel의 목적어가 있니 여기에 지금? 없지. 이 형식이 수동의 과거 분사가 돼? 아니야.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 이 형식 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잇는 과거 분사가 되니? 안 돼. 아예 될 수조차가 없어, 얘들아. 알겠어? 1형식, 2형식은 수동의 과거 분사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들 크게 얘기하자. 머릿속에 박아놓자. 나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어. 완전 자동사 때. 그치? 자, 1형식, 2형식은 수동의 과거 분사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그냥 걔네 과거 분사는 100% 1형식, 2형식 동사의 과거 분사는 100% 완료 시제에 쓰이는 거야. 수동의 의미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저 분사 구문에서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능동 수동이란 말이야. 능동 수동이라고. 완료의 의미가 없어. 능동 수동이라고. 알겠니? 내가 여기서 말그랬지. 분사 사이에 그냥 뭐만 있을 뿐이다? 능동 수동이야. 근데 이 형식 동사가 수동이 어딨어? 있어 없어? 없잖아.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냥. 알겠니? 자, 그래서 피곤하다고 느껴서 그녀가 느낀 거잖아. 남한테 느껴진 게 아니잖아. 자기가 느낀 거잖아. 자기가 뭐라고 느꼈어? 피곤해졌다고 느낀 거지. 또 얘랑 헷갈리네. 얘는 feel의 주격보호잖아. 그녀가 자기가 피곤해졌다고 느낀 거잖아. 느낀 건 자기가 느낀 거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게 그래서 되게 키야 키. 그냥 지금 니네가 된 게 아니야. 나한테 설명을 들은 거야. 살짝 이해가 되겠지. 그럼 집에 가서 더 파야겠지. 더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어떤 원칙이냐면 지금 분사구문을 만드는 원칙에서 지금 분사구문 만드는 원칙을 쭉 얘기했어. 만드는 방법 일단 나왔어. 이제 만드는 방법 지나갔고 중요한 걸 얘기한 거야. 고민할 때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항상 원칙적으로 누구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라서 주절의 주어가 이 분사를 하면은 능동, 이 분사의 동작을 당하면 수동. 그러면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무슨 분사? 이렇게 선택이 된다 이 얘기야.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그녀가 그러니까 이게 헛갈리면 얘를 부사절로 바꿔보든지. 바꿔보면 she felt tired잖아. she feel tired잖아. 능동태잖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거.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면 이 주어가 분사 앞에 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간간히 나올 때가 있는데 선생님 또 뭐라 그래? 접속사 사용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거나 아니면 해석을 못해. 이것도 해석을 못해. 자, 보자. 원래 문장을 볼게. 그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좀 두터운 외투를 입어야 됐어. 밖에서 따뜻하게 있으려고. 뒤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 사실은. 지금 주절이 뭐야? We had to wear지? 부사절이 뭐야? 여기죠? 지금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얘가 남아.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야. 더 웨더 같은 거 주어일 때. 자, 그러면 똑같은 원칙은 비동사 다음에 주격보호가 있을 때는 비동사만 있을 때는 얘가 사라져버리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비동사는 원칙적으로 얘 자체는 그냥 다 being으로 바뀌어야 돼. being. 비동사 자체는 뭐 능동 수동 따질 필요가 없어요. 비동사 자체는 뭘로 바뀐다고? being으로 바뀌는 거야. 비동사의 능동 수동이 어딨어? 그냥 얘는 being으로 바뀌면 돼. 자, 그래서 그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입으러 갔다. 이럴 때도 있고 요 분사 구문이 아예 뒤에 올 때가 있는데 컴마 끝나고 뒤에 올 수도 있거든. 그때 해석을 잘 못해. 그때 해석을 되게 못해.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네치게 아니지 지금. 이거 콜드가 분사가 아예 아니잖아 얘들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밑에도 보자. 자, 부사절이 뭐예요? since it was Sunday. 자, 그래서 일요일이어가지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문을 닫았다. 이거 비인칭 주어이시지 요일을 말하는. 자, 그래서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it이 살아 있어야 돼. It being Sunday. It being Sunday. 그래서 일요일이어가지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문을 닫았다. 여기서 it만 it을 지워버리면 틀린 문장. 왜? 그러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일요일이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만약에 더 웨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사람들인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 밑에도 볼게. As there was no further business, the meeting was closed. 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의 일이 없어서 그 회의는 어떻게 종료됐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대어는 의미상 주어는 아니지만 얘가 그 실질 주어는 아니지만 얘를 형식상의 주어로 봐요. 그래서 대어랑 더 미팅이랑 지금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there being으로 바뀌어. There being no further business.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분사구문이야. 해석을 또 못한다. There being no further business. 이거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아니야. 이거 절이야 아니야. There being no further business. 절이야 아니야. 절이야 구야 구잖아. 구. 그러면 이게 네가 무슨 구란 걸 알아차려야 돼?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 원래 접속사가 생략된 거니까 두 개가 연결이 돼. 분사 구문이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접속사가 분사 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접속사 없이라는 말이 분사구로 생략한다는 거에 분사 구문 안에 아까 분사 구문 적어놨죠? 분사 구문 안에 접속의 기능이 있음 써놔. 분사 구문 안에 무슨 기능이 있다고? 접속의 기능이 있어. 분사 구문에 접속의 기능이 있어. 분사 구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보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면 되게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절 같기도 하고 이게 절 같기도 한데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니 얘들아. 자, 이게 만약에 절이 아니지만 절이라고 한다면 영어는 절과 절을 컴마만으로 이을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컴마만으로 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어설프게 절로 봐버리면 틀렸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구고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위에서 as가 없어. There was no further business, the meeting was closed 되면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29번에서도 가끔 나오는 거야. 여기서 as가 없어. 접속사가 없어. 근데 두 개의 절이 연결돼 있어.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요놈의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사로 바꿔야 이게 접속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지금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지? 4시 반? 자, 2분만 쉬었다가 이제 2분만 쉬었다가 일단 분사 완료 구문은 완료 분사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2분만 쉬었다가 봅시다. 2분만 쉬었다가 책에 있는 문제랑 추가 문제를 풀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분사 구문은 분사가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부사구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사구다. 부사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안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뭐 적어라고 한 거 얘는 접속시킬 수가 있다. 분사 구문과 주절을 접속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만드는 법은 부사절이 능동태면 현재 분사로 바꾸면 된다. 동사를. 그 다음에 수동태면은 BPP를 그냥 과거 분사만 남기면 분사 구문이 된다 라는 거고 핵심은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원칙적으로는 주절의 주어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다가 현재 분사를 넣어야 될지 과거 분사를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이 주절의 주어를 이 분사에다가 대입시켜서 이 분사 동작을 하는 거면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이 분사의 동작을 당하는 거면은 수동이니까는 과거 분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형태상 이제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되는데 특히 이 부사절이 수동태일 때 많이 힘들어한다. 부사절이 수동태일 때. 부사절이 수동태일 때 많이 헷갈려하고 특히 그 부사절의 수동태가 단순 수동태가 아니라 사형식 수동태거나 오형식 수동태일 때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뒤에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as he was kept waiting for me 그가 나를 기다리도록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어. 뭐 4 hours 몇 시간을. 그 다음에 뭐 그는 이렇게 나왔어. 그는 뭐뭐 했다. 화가 났다라든지. He was kept waiting for me 4 hours. 수동태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형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수동태가 힘들다 그러고 수동태가 안 돼 있어. 또 분사가 안 돼. 이 연쇄적이에요. 연쇄적. 도미노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 설명을 못 알아듣겠거나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수동태가 될지도 헛갈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분사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kept waiting. 이거 수동태야, 능동태야? he was kept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니까 누구만 남으면 돼? kept waiting for me. 4 hours. 이렇게 되잖아. 자, 지금 바꾸는 것도 약간 머뭇거리고 있잖아. 근데 시험 현장에서 네가 만나게 돼. 킵이냐 아니면 캡트냐 아니면 투킵이냐 만나게 된다. 자, keep waiting for me, he. 이거는 왜 틀릴까? Keep waiting for me 4 hours. He was angry. 그는 화가 났다. 위에 분사가 아니 변한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네가 만났어. 골라래.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야. 고등학생들 알 거야. 이렇게 만났어. 예를 들어서 이제 긴 어떤 문단에서 네가 골라야 돼. 저 중에서. 그럼 킵은 왜 안 되지? 명령문이 돼버려. 그 다음에 자, 명령문이 됐지. 그러면 나를 기다리라고 유지해. 나를 계속 기다려. keep waiting for me. 계속 나를 기다려. 이렇게 되면 keep ing는 계속 뭐뭐하다잖아. 나를 계속 기다려. 그는 화가 났다. 나를 계속 기다려라. 그는 화가 났다.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고 앞에가 절이야. 절. 명령문도 절이야. 절과 절이 뭐로 이어져 있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다고. 됐니? to keep은 to keep waiting for me. He was angry. 뭐가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왜 이게 안 되니? Keep waiting for me. 이거는 문법의 문제가 아니야. 해석을 해봐. 해석을. 나를 계속 기다리기 위해서가 돼버리잖아. 투부정사니까. 그치? 나를 계속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화가 났다. 나를 계속 기다리기 위해서인데 왜 화가 나니? 뭔 소리야?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상태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은 keeping 이제 골라야 돼. keeping과 kept 사이에서. 이거는 이것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keeping waiting for me면 어떤 뜻이야? 계속 나를 그가 계속 기다리면서 그는 화가 났다. 나를 계속 기다리게. 자, 캡트는 뭐야?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 거야? 기다리게 된 거야? 저건 당한 거잖아. 그러면 뒤에랑 봤을 때 그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keeping wait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기다린 거잖아. 근데 뒤에는 화가 났다고 하니까 이거 킥킹보다는 뭐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제는. kept waiting for me가 되면은 그 사람이 기다려지게 된 거, 기다리게 되어진 거잖아.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게 기다렸는데 원해서 계속 기다린 거야? 아니면 기다리게 된 거야? 기다리게 되어서. 알겠니? 그러면 의미적으로 이게 어울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의미에 맞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고등학생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돼 실제로. 그게 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문단에서 몇 개 이제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각 밑줄에 어울리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풀려 나간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원칙. 지금 분사 구문에 있는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이 분사 구문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주어가 남아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접속사도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the weather being도 보면은 the weather 다음에 서술어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분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하, 네가 이게 무슨 구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분사 구문.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도 주절이랑 얘네가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본문의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고 지금 내가 주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본문 문제가 좀 더 어려울 거야. 우리 그 본인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좀 예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리는 거를 풀어볼게요. 잠깐만, 거의 다 찍었으니까 잠깐만. 답지는 좀 이따 줘도 되니까 이거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늘 배운 원칙 좀 보고 있어. 이제 금방 나가니까 이거는. 자, 우리 집에서 진짜 열심히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첩이 점점 되고 있어.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분사 구문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낼 거고 목요일부터는 대망의 관계사를 들어갑니다. 더 어려워. 진짜. 그러니까 그 관계사를 어설프게 배울 때는 이게 뭐 어려워 하잖아? 어려워.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생각할 게 많아. 그래서 앞에 게 진짜 다 돼 있어요. 단어 구절,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수동태가 제대로 배우는 게 돼 있어야 돼. 자, 뒤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지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지금 배운 거 펴놓고 풀면 돼. 괜히 그걸 안 보고 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을 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이 원칙을 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 5번 넘어가요. 아까 완료 분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분사 구문도 부정의어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잘 왜? 한 개 없어? 오케이. 내가 다시 뽑아줄게. 누구 게 없어? 있을 텐데 개수가 다 그래? 뽑아줄게. 잠깐만. 자, 5번을 보자. 5번 우리. 분사 구문도 부정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사절이 부정문이 있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 구문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분사 앞에예요. 분사 앞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은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사 구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사에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아니야. 앞에 건 잡아보자. 이렇게 끊어보자. 그러면 학생들인데 해석을 한번 해볼까? 어떤 학생들이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이거는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왜? 이거 조심해야 돼. 분사 구문인가 하다 컴마 없죠? 그 동사 나와버리지? 그러면 그냥 이게 초천초 주어인 거야. 꾸미는 거지. 뒤에 분사는 형용사 역할로서 제한적 용법이에요. 근데 참가하는 학생이 참가하지 않은 학생. 그렇지. 그 다음에 밑에도 나는 이거 오형식 find라는 걸 알아채야 돼. 나는 그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눈치챘어. 작동하지 않는 걸 눈치챘어. 작동하지 않는 걸, 적당하게 작동하지 않는 걸.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이면 돼. 그러면 몰라서, not knowing. 뭘 몰라서?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니? 저런 식으로 부정을 맞추면 되는 거고 not having finished는 됐고 not satisfied with 자 그 처음의 결과에 만족을 시켰어 그러니까 satisfied가 만족시킨 거야 만족되어진 거야 그렇지 만족되어진 건데 나신이가 만족되지를 않았어 처음 결과에 만족하지를 않았어 만족하게 느껴지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연구자들은 지금 실험을 반복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만족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야 연구자들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게 오늘 배우고 it not being a school day 그럼 오늘 그때가 뭐가 아니어가지고 학교 가는 날이 아니어서가 되는 거야. 지금 it 앞에 not이 왔어? 아니면 being 앞에 not이 왔어? 그렇지. 모든 분사 구문의 부정은 심지어 이렇게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절대 분사 앞에 not이 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 준 거. 자 처음도 보면 일단 내가 좀 도와주면은 뭔 거 같아 나는 일단 주절을 봐야지 나는 come across가 뭐니 아니야 그럼 고양이를 가로지르면 어떡해 come across 뭐뭐를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에요 뭐뭐 마주치다 나는 고양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답이 뭐가 돼야 되겠어 walking 내가 걸었겠지 walk는 심지어 수동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동사 원형도 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니? 길을 내려가라. 나는 만났다.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walking이죠. walking down the 길을 내려가다가 나는 고양이를 만났다가 되겠지? 2번은 버스에서 내리는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번 버스에서 내린 후에 그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잖아. 현재 분사가 와야지. 지금 오늘 하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는데 not having for 같은 게 왔구나. 자, 3번은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게 완료 분사야. not을 having 앞으로 넣으면 돼. not을 having 앞으로 3번은 not having forgotten, not having gotten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지를 못해가지고 자, 4번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4번 not feeling well, he missed school. 몸이 좋았어, 몸이 좋지 않았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학교에 결석했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뭐라고? 분사 구문의 뭐야? 부정이야.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뭐시 온다고? not이 와요. 자, 5번은 다른 걸 다 넣어볼 때 말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자, this나 this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날씨를 의미하는 비인칭 주어잖아. 그럼 this나 this는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해. what이 의미상 주어일 수가 없지. what이 의미상 주어일 수가 없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what이 지금 분사 구문의 주어일 수가 없잖아. 전치사 to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니? 없어. 그러면 이 this인데 지금 날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겠지. 날씨를 의미하는 뭐가 와야 돼? It being too cold in the house.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집에서 너무 추워서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는 뭘 켰어? 난로를 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준 거랑 생각하면서 자, 능동태야 수동태야? 지금 주절이 분사 구문이 부사절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면 whereing을 쓰겠지. 근데 이게 부정문이지 didn't. 그러면 뭘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걸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 애들이 있냐면 not doing where 막 이런 거 쓰는 애들 있어. not doing where not doing where 뭐 이런 거 쓰는 애들도 있고 근데 또 내가 뭘 본 적이 있냐면 not을 doing not 이런 거 보내서 doing not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지금 where가 본동사잖아. 그쵸? where가 본동사지 I didn't where에서 그치? 그러면 where가 지금 동사의 핵이니까 where를 갖다가 얘가 동작을 일단 하는 거야 whereing. 근데 얘가 했어 안 했어?
그러면 not wearing 하면 되는 거야 그냥. didn't를 쓰지 않는다고 여기다가는. 알겠습니까? 네. 분사에는 didn't, doesn't, do를 쓰지를 않아요. not wearing. 그러니까 doing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처럼 뜬금없이 여기다가 do, does, not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do, does, did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not wearing 입지를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착용하지 않아서 컨텐츠 착용하지 않아서 나는 볼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바로 동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동사의 뜻이에요. 자, face는 뭐뭐를 직면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뭐뭐를 직면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관용어인데 faced가 돼야 돼. 한국말은 이렇게 됐어도 그 수동태로 써야 돼. with가 있으면 faced with야. faced with.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뭐에 직면하다가 자, 외워라. be faced with야. 뭐뭐에 직면하다. 그냥 아예 이렇게. 이게 뭐라고? 뭐뭐에 직면하다고. 이게 face는 이게 능동태로 쓰일 때는 보통 뭐뭐를 마주하다, 뭐뭐를 일부러 자기가 대면하는 거야. 어떤 문제 같은 거를 일부러 자기가 해결하려고 뭐뭐를 대면하는 거야. 근데 be faced with는 내가 일부러 그런 문제라든지 상황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원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이건 원치 않게. 이건 자기가 일부러 그 문제를 마주하는 거야. 근데 with를 썼잖아. 지금 우리 빈칸 옆에 뭐 있어? with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거를 마주하고 있다. 일부러 내가 그거를 대면하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닌 거지. faced with니까 우리 뭘 써야 돼? be faced with인데 분사구문에다 be faced with 쓰면 돼? 안 돼? 또 여기다 being faced with 쓴다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요. faced 수동이야 능동이야? be faced with 수동태야 능동태야? 수동태면 be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쓰면 돼. 분사구문에는 faced with. 알겠어? 설사 답지에 being을 써놔도 쓰면 안 돼 너희는 이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됐나? 8번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봐. 8번 오늘 배운 거 총 동원해서 한번. 자, 일단 분사구문 만들려면 누구 없애? as 없애지. 주어를 살펴봐. 근데 형식상 주어 돼요.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같아 달라 남겨놔야지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비동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동사 자체는 고민할 필요가. 지금 다음 시간에 배우는 완료 분사를 배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뭘로 바뀌면 돼? being으로 바꾸면 돼. There being. There being nothing to do. 할 게 있어 없어? 할 게 없어서가 되는 거야. 할 일이 없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there being nothing to do. 난 TV를 하루 종일 봤다. 이렇게 된다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알려준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9번부터 16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답지를 나눠줄 테니까요. 네, 집에서 열심히 복습하고. 네. 일단은 지금 진도가 원래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초보를 대상으로 해서는 일주일 나갈치의 양이 지금 1시간 반에 압축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자기가 안 돼 있을수록 더더욱. 알겠지? 자, 뒤로 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면 되고. 자, 답지도 아마 하나 모자랄 것 같은데. 답지도 하나 뽑을 테니까는.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서 우리 월수금 받았을 때는 월수금에 만나고 지금 우리 화목토 받았을 때는 또 화요일에 만나고 또 종목이는 내일 보도록 하고. 네, 수고했습니다. 못 받은 사람 이거 답지 못 받은 사람.
와 제가 그래. 제가 너 못 받았어? 못 받은 사람 또 누구 있어? 답지 못 받은 사람. 그래 제가